안녕하세요. 원더굴라이프 송문철입니다. 지난 4월 5일 4세대 신형 이코넉스의 하이브리드 공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국내에서도 3세대 이코넉스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관심이 가는 차종입니다. 3세대 모델의 경우 가솔린 터보 단일 엔진에 국내 출시하는 모델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삭제하는 등 판매에 열정이 없는 쉐보레 코리아 덕분에 북미 시장에서 동급에서 1, 2위를 다투는 모델임에도 국내 판매 실적은 저조했습니다. 지금은 북미 시장과 중국 시장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먼저 이코넉스 플러스라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대비 더 큰 배터리를 장착하고 따로 충전을 해야 하지만 대신 50에서 100km 정도의 거리는 가솔린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운행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전기차처럼 운행이 가능한 것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최근 유럽 브랜드들이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보통 1회 충전 시 50km 내외를 주행하는 차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BMW 530e만 하더라도 최근까지 판매되었던 7세대 모델의 경우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불과 45km였습니다. 8세대 530e 모델에 와서야 완충 시 103km로 주행 가능 거리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평상시에는 전기차처럼 쓸 수 있지만 주말 여행 등 장거리를 운행할 때는 충전을 못하더라도 가솔린 엔진이 구동되어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전기차보다 편리하고 내연기관 차량 대비 유지비까지 절감되는 차종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짧다 보니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도 수입차 시장을 중심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해외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도 신형 산타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국내에 투입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쉐보레 이코넉스 플러스는 여러분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왜냐하면 1회 충전 가능 거리가 무려 155km이기 때문입니다. CLTC 기준이라 나라별 인증 거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나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 가장 많은 거리를 EV 모드로 주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기름까지 가득 채우면 총 주행 가능 거리는 무려 1000km 이상입니다. 배터리와 연료통을 가득 채우고 여행을 떠나면 추가 주유나 충전 없이 서울, 부산 왕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출력 또한 1.5 가솔린 터보 엔진 173마력, 전기 모터는 최대 190마력으로 0-100 6.8초에 매우 뛰어난 가속 성능도 보여줍니다. 이 정도 스펙이라면 국내 기준 경쟁 차량인 투싼과 스포티지, 아니 체급이 조금 더 큰 소렌토와 산타페도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공개된 실내도 보실까요? 광범위하게 적용된 블루 컬러로 인해 인테리어가 산뜻하고 새로워 보이죠? 사실은 기존에 발표한 이코넉스와 인테리어 구성은 거의 같습니다. 11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1.3인치 센터 모니터를 쉐보레 특유의 육각 하우징 안에 배치한 것도 그대로이고 터빈 형태의 송풍구가 좌우로 위치한 점도 같습니다. 다만 블랙 앤 레드 컨셉의 RS나 샌드 베이지 투톤을 적용한 액티브와 달리 블루를 테마로 장식해 느낌이 사뭇 달라 보입니다. 좌우에 위치한 터빈형 송풍구에도 앰비언트 라이트와 같은 색상의 조명이 적용되고 터빈 장식도 블루로 하는 등 세부 디테일에 꽤나 신경 쓴 모습입니다. 추가 공개된 외관 모습도 둘러보실까요? 하이브리드의 청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하늘빛 색상을 대표 컬러로 적용하였고 루프와 사이드미러, 그릴 등을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해 하늘빛 컬러랑 대비를 이루면서 강인해 보이고 스포티한 전면부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관에서 가솔린 모델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휠 정도인데요.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표면 면적을 넓게 디자인한 모습입니다. 후면부의 경우도 신형 트래버스를 닮은 형상으로 테일램프의 면발광 라인이 차체 끝에서 꺾여 내려오면서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차체가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깜빡이가 범퍼 하단에 있지 않고 테일램프 안에 위치한 점이 좋습니다. 가솔린 모델과 차이점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나타내는 PHEV 레터링이 적용된 점입니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더라도 1.5 가솔린 터보 엔진 사양도 경쟁 차량 대비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변속기 사양인데요. 투싼과 스포티지의 경우 1.6 가솔린 터보 모델의 경우 건식 DCT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시승을 해보았지만 수동 변속기 기반 자동화 변속기인 듀얼 클러치의 경우 토크 컨버터 방식의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 대비 페달 조작을 세심히 하지 않거나 급가속을 할 경우 울컥거림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언덕길에서 정체 시에 변속기 과열 현상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일이 적게 들어가는 건식 타입이라 내구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투싼이나 스포티지는 웬만하면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코넉스의 경우는 1.5L 터보 가솔린 엔진 기준 전륜구동 모델은 무단 변속기와 조합이 되어 부드러운 가속감을 선보이고 4륜구동 버전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국내 도로 여건상 건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가장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솔린 준중형 SUV도 이코넉스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신가요? 배터리 완충 시 EV 모드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중 가장 긴 155km 주행이 가능하고 연료까지 가득 채우면 무려 1000km 주행이 가능한 이코넉스 플러스. 아쉬운 점은 가솔린 사양은 국내에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국내 출시는 아직 미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준중형 SUV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투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리고
이코넉스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다면 영상으로 출시 소식과 경쟁 모델과 비교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코넉스, 투싼, 스포티지 등 어떤 차를 고민하시더라도 1577-8319 위 번호로 전화주시면 내 상황에 맞는 차량 옵션 추천과 합리적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보면 쉐보레 차량의 경우 출시하고 시간이 몇 개월 흐르면 특판 차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나오자마자 구입하기보다는 프로모션이 나오기를 기다려 보시고요. 이런 특판 할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가장 빠르게 최신 할인 차량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골라이프 송우철이었습니다.